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지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지르고 있는 충격적인 행동이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떠들고 소란을 피운 후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갑자기 어색한 한국어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인인 척 위장하려는 뻔뻔한 모습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로는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직원에게만 어색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 해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라며 엉터리 변명까지 늘어놓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대처 방식입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전 세계 다양한 여행객들 중 한 명 엘리가 목격한 한국. 지금부터 엘리의 솔직하고 충격적인 한국 여행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하퍼입니다. 한국 여행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년 전 중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베이징 공항에서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 하는 건 기본이었고, 아이들이 공항 바닥에 침을 뱉어도 부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어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호텔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새벽 2시에도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심지어 로비에서 아이가 소변을 봐도 괜찮다며 넘어가는 모습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아시아는 다 이런 건가? 그때부터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죠.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친구들이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아시아인데 뭐가 다르겠어?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한국 사람들도 시끄럽고 무질서하면 어떡하지?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친구가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좋든 싫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아시아가 정말 다 똑같은지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게 질서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앞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이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한국인 아저씨가 실례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면서 줄의 순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기 줄 끝이 저기예요라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죠. 공항 직원들도 달랐습니다.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친절함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관리하겠지. 진짜는 밖에 나가봐야 알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탑승하는 거예요. 아무도 밀치지 않고 노인분들을 먼저 배려하더라고요. 버스 기사님도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정말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짐도 직접 도와주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설마 이게 다 연기는 아니겠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티머니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까지 모든 곳에서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하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지하철역 안의 전광판도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각 칸의 혼잡도까지 색깔로 보여주더라고요. 빨간색은 매우 혼잡, 노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여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스마트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서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으로 정말 바쁠 텐데도 아무도 밀치지 않고 차례를 지키더라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바닥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휴지통이 많지 않은데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식을 사 먹어도 포장지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을 법한데 모든 사람이 신호를 기다리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신호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음식점에서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휴대폰으로 메뉴를 확인하고 바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간편할 수가 하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이런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때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있던 중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숲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들어와서 정말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우와, 이 카페 정말 예쁘다.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사진을 찍어대더라고요. 심지어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웃기까지 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당황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카페 직원인 이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국인들이 갑자기 어색한 한국어로 미안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 신났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가짜 티가 났어요. 발음도 이상하고 문법도 틀렸는데 한국인인 척하려고 억지로 한국어를 쓰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소연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네, 그러시군요라고 하는데 주변 한국인 손님들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다들 저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계속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우리는 한국 사람, 그냥 기분 좋아서 라고 하는데 억양이 완전히 중국식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그들이 서로는 계속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직원한테만 한국어를 쓰려고 하는 거였어요. 빨리, 너무 많이 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저씨가 못 참겠다는 듯이 한국 분이시면 한국어로 대화하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들이 더욱 당황하면서 우리 해외에서 오래 살았어요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뻔했죠. 결국 소연 씨가 국적이 어디시든 상관없어요. 다만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계속 중국어로 한격.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엄격해?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민폐를 끼치고도 한국인인 척 위장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다니.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더욱 불쾌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의 일로 기분이 좀 상했지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어서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한복 체험 가게에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또다시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가족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옷은 원래 우리 명나라 의상이야. 한국이 우리 걸 가져간 거지.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SNS에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게 사장님인 박선영 씨가 나타났어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차분하게 다가가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복 체험 어떠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신 후에 혹시 한복의 역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중국인 아버지가 이건 원래 중국 옷 아니에요? 라고 하자 박선영 씨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에게 뭔가 지시하시더니 곧 한복의 역사가 담긴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복의 변천사와 중국 한푸화의 차이점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라고 정말 친절하게 제안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박선영 씨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한복의 역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 자료를 준비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알리시는 거였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일본인, 서양인 관광객들도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면서 와, 정말 다르네요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결국 그 중국인 가족도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이거 진짜 한국 옷이래라고 중국어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박선영 씨는 마지막에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각각의 고유함은 존중받아야 하죠라고 정말 지혜롭게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직접적인 논쟁 없이도 진실을 알리고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박선영 씨의 대처 방식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성숙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루카스라는 독일 청년을 만났어요. 26살인 그도 저처럼 아시아 배낭여행 중이었는데 중국에서 정말 힘든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 정말 최악이었어. 상하이 호스텔에서 중국인들이 새벽 3시까지 마작하면서 떠들어댔거든. 말려도 우리나라니까 우리 맘대로 한다는 식이었어. 루카스의 얼굴이 정말 찌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잠깐, 루카스. 한국은 정말 달라. 저는 급하게 그를 말렸어요. 내가 여기서 경험한 걸 들어봐. 저는 루카스에게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부터 지하철에서의 질서, 거리의 청결함, 그리고 무엇보다 박선영 씨 같은 한국인들의 지혜로운 대처 방식까지. 심지어 카페에서 봤던 중국인들의 위장 시도와 그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성숙한 반응도 말해줬어요. 정말? 그럼 내가 완전 잘못 생각했네. 루카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생각했어. 솔직히 중국에서 봤던 일들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편견으로 봤거든. 하지만 한국은 진짜 다른 나라야. 그날 밤 루카스와 함께 홍대 거리를 걸어봤어요. 젊은이들이 많아서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다들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더라고요. 와, 진짜 다르네. 독일보다도 질서정연한 것 같아. 루카스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길거리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많아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고 난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수거하더라고요. 엘리,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 거야. 루카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걸.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
그때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고. 제가 처음에 가졌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루카스와의 대화 후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한국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이태원에서 한국인 가이드 이재민 씨와 함께 문화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 무리와 마주쳤거든요. 그들이 한국 전통 찻집에서 정말 시끄럽게 떠들면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가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를 흘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찻집 사장님이 정중하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우리는 손님이다, 돈 내고 왔다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재민 씨의 대처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사장님께 가서 뭔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잠시 후 사장님이 그 테이블로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통차 시연 시간이라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해요. 대신 특별한 차를 서비스로 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바꾸고 심지어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까지 주는 거였거든요. 재민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손님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요하면 반발만 생기거든요. 그 말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품위 있게 행동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하자 재민 씨가 웃으면서 저희는 어디서든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봤던 것들과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말이에요.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적어도 제가 목격한 차이점들은 너무 뚜렷했어요. 한국의 품격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넘어서 진정한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데 또다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Excuse me, TS 어라인 히라고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국인 공항 직원 김수진 씨가 다가와서 생크 유포 헬핑라고 저에게 말하더니 그 중국인들에게 친절하게 줄의 위치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수진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편견이었는데요? 수진 씨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아시아 전체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수진 씨가 웃으면서 사실 저희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신경 쓰려고 하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성숙하게 자신들의 이미지를 관리하는지 깨달았거든요. 탑승구에서 루카스를 다시 만났어요. 그도 완전히 바뀐 모습이었어요. 엘리, 독일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국 얘기 정말 많이 해줄 거야. 특히 한국인들의 품격에 대해서. 루카스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박선영 씨, 재민 씨, 수진 씨 같은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한국인들의 품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올 거야.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서울을 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할 일은 SNS에 제 경험을 올리는 거예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품격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솔직하게 인정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안 좋은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마이너스 소연 씨, 박선영 씨, 재민 씨, 수진 씨 같은 분들의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갈등을 피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K-파프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